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란테크 PD 황유민입니다. 이렇게. 예, 이제 태풍이 오다가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간다는 소식이 있는데, 좋은 한가위를 맞이하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강의로 이제 제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마음 활짝 열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랜선으로도 듣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마음 열어주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제목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메나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서 계층을 바꿔보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전문 자격증도 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공부도 주식 공부도 하는 이유가 이 계층을 좀 이동하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계층 상승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 중에 메나텍이라고 자부하기에 오늘 팩트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와닿으시면은 사업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말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차 위에서 출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리어카로. 근데 잘 보시면 앞에 학사모가 있어요. 열심히 이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스타트부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소리가 간혹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 안 난다라는 게 일상화가 되었죠. 그래프도 보시면 1994년도에 계층 사다리를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나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게 2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이제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중하위권은 소득이 감소한 반면에 고소득자들은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첫 번째로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진 이유는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1차 우리 농수산 임업사업, 2차가 제조사업, 3차가 서비스, 4차가 유통 IT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차수가 진행되면서 산업에는 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게 이 4차인데 4차 혁명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이런 빅데이터로 이용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이런 음식이나 옷이나 아니면 내가 자주 서칭했던 그런 그 카테고리를 잘 알려주는 유튜브 이런 내용들이 다 4차 산업과 연결이 되는데요. 알기 쉽게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저희 세대에서 왜 계층이동 사다리가 아버지 세대 때는 많았지만 저에게는 작은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50년생, 60년생 어르신들은요, 농촌에서 거의 대부분 태어났습니다. 물론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생활 환경이 어땠느냐? 남자 위주의 사회 구조였죠. 왜냐하면 밭에서 곡식도 이어 나르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을 하는데 남자가 제일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많은 집이 그 동네에서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농사 일을 하고 있다가 이항기라든지 모내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나오면서 일자리가 점점점 사라지니까 장남 빼고는 전부 다 어찌 보면 도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시로 나오면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의 일을 하면서 본인들의 일을 농사 일을 하다가 본인들의 일을 제조업이나 서비스 일로 갈아탔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기 낳고 키우고 자녀들을 생활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사회에 나올 그 시점이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존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돌아가시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대를 이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새롭게 뭔가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환경 속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친구들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기계와 싸워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시설에 로봇 공정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쪽으로도 일하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알바나 아니면은 커피숍 서빙 알바를 하려고 해도 예전에는 자리가 났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키오스크라는 게 대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문받는 직원들도 없을 지경이고 심지어는 서빙도 누가 해요? 로봇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더욱더 없어졌죠. 그러면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소용돌이 속에 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의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환자가 3명 중에 1명이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3명 중에 1명 암 환자는 아니에요. 왜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이야기를 할까? 자세히 그 통계 수치를 살펴보니까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에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는 거예요. 77세가 되면요, 친구들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입니다. 근데 이게 통계가 2010년도 통계거든요. 지금은요, 2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입니다. 네. 심지어 건강하신 저희 어머니도 주변에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본인 건강을 챙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저희 집도 그렇게 건강한 집안이었는데 암에 대해서 이제 민감할 때가 왔구나. 근데 이 암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가정에 모아놓았던 재산은 다 날아갑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계층 이동을 해볼까 해가지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건강을 잊어버리니까 병원에다가 돈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암 한번 걸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수천만 원이 깨집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떻느냐? 똑같이 암이 걸릴 확률은 동일할 건데 돈을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통계치를 보시면 강북과 강남에 양로보험, 이거 굳이 들 필요 없는 보험입니다. 있으면 좋은 보험인데 그 들어있는 보험률이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더 많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보험이 들어있는가? 암보험도 들어있는가? 내가 과연 질병에 걸렸을 때 내 생활에 피해를 받지 않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과연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가?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층 이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흙수저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수저 집안에서. 네. 그러다 보니 정말 뭔가 계층 이동을 하고 싶었고 정말 나도 정말 편안하게 살면서 내 부모님, 내 자녀들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직장 다니면서 많이 받아봤자 250, 더 많이 받으면 400만 원. 중소기업을 다니면 연봉 1억은 절대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이고 대기업을 다닌다 하더라도 40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은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명예퇴직 대상자. 제 여동생이 은행에 다니고 제 여동생의 남편이죠. 저한테는 이제 매제인데 매형이라고 부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41살인데 명예퇴직 대상자입니다. 네. 대기업도 40 넘어가면은 대기업 못 다닙니다. 대기업 다닐 때야 내 생활이 안정하다라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계층 이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살면서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부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을 찰나에 저에게 다가왔던 책이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고 흥미 없이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많이 읽어봤습니다. 전 세계에 4천만 부 이상 팔렸으니까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계층 이동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한 번 정도는 이 책이 손에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동하려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느냐? 모든 직업들이 이 4가지 종류로 나뉜다라는 거죠.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자, 투자자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소개하셨지만 저는 근로자의 생활도 해봤고요. 자영업자의 삶도 살아봤고 지금 또 메나테크를 통해서 사업도 해보고 있는데요. 왜 사업가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어때요? 근로자에서 사업자, 자영업자에서 사업자, 사업자에서 돈 모아서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투자자로 들어가죠. 이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부동산에 서칭을 하고 누가 분양권 팔았다더라, 시세차익 남겼다더라라고 그거에 부러워하고 따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투자자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모은 돈을 어느 정도 좀 불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그 구조로 가고 싶은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왜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B와 I 사분면에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류의 5%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95%는 근로자 아니면 자영업자인데 거기서 돈 좀 번다고 내가 부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00만 원씩 번다 해가지고 계층 이동이 됩니까? 저도 보험하면서 1,000만 원씩 벌어봤거든요. 안 돼요.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 1억을 찍는 그 순간이 과장 정도 되면 연봉 1억 찍더라고요. 대기업 정도면. 근데 몇 년 갑니까? 몇 년 못 가요. 예. 그래서는 절대 계층 이동이 안 되더라는 거죠. 적어도 계층 이동이 되려면 꾸준히 많은 소득이 오랫도록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계층 이동을 한다는 그 증거는 바로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직장을 다니면서는 절대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출근하는 시간도 회사 사장이 정하고요. 내가 야근하는 시간도 회사 사장이 정하고요. 내가 휴가 가는 날도 회사 사장이 정합니다. 심지어 내가 은퇴하는 것도 회사 사장이 정합니다. 이게 어떻게 내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BI 사부면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이 통제권을 진다라는 뜻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째 보면 회사 나가는 것도 뭐 때문에 나갑니까? 출근 안 하면 월급 안 주니까 억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통제권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매어가지고 돈을 벌고 자영업을 하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은 계층을 나누는 그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사업자들도요, 본인들이 본인 스케줄 짜고 본인들이 앞으로 내 회사를 어떻게 잘 굴려나갈지를 연구합니다. 자기를 통제를 하고요. 드라마 보고 싶을 시간에 오히려 더 책 보고 연구합니다.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놀고 싶은 시간에, 자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서 전 세계의 경제를 흐름을 파악을 하고 연구하고 조찬 모임 나갑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계층이 변화가 되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사고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니 제가 그때부터 이 통제력을 올릴 수 있는, 나를 배우게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구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금과 보험과 증권이 많으면 투자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과 동산이 많은 것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업체와 프랜차이즈 사업권이 있는 사람들도 정말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세 가지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근로자와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도 손쉽게 BI 사부면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모아놓은 돈을 날릴까 봐. 그래서 손쉽게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니까 계층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사다리 중에 가장 강력한 사다리 되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첫 번째,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사업체를 차리려면 못해도 20억 정도는 들어가요.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20억 이상 대출이라든지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출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되는데 잘 못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문을 말아먹는 일입니다. 그것도 계층이 이동되려다가 멈추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존에 내가 돈이 많으면 예금과 보험과 증권, 주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불려나갈 건데 저는 그 돈도 없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기 투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망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그 배움을 내가 배워야 될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걸 너무 많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심지어 공짜로 가르쳐 주더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가 치면은 사업을 누가 잘한 사람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거를 공짜로 가르쳐 줍니까? 하다못해 내가 오늘 국밥집을 했어요. 국밥집을 하는데 그 옆에 국밥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좀 가서 가르쳐 달라 하면 가르쳐 줍니까?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는 잘 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될 때에 가장 제 마음속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영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분점이었어요. 왜 제가 영업을 싫어했느냐? 보험을 하면서 제가 망했거든요. 보험을 하면서 망하다 보니까 이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빌 붙어가지고 좀 해주세요. 사주세요. 그리고 뭐 점포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일이 저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를 때는 똑같아 보였던 거예요. 양복 입고 다니지, 점포 없이 돌아다니지, 물건 사라고 가르쳐 주지, 막 그러니까 이거 보험이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철저하게 제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다시 알아보니까 네트워크와 영업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소득 발생 기준, 소득 발생의 근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업은 물건을 팔 때 그 안에 마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아야 돼요. 보험도 그 안에 마진이 붙어 있고요. 한국 야쿠르트 아주머니도 이 전동 카트 끌고 다니면서 거기 물건을 많이 팔아야 그 안에 마진이 붙어 있는 건데 이 네트워크는 파는 사람이 누가 팔든지 간에 최고직급자나 지금 시작한 사람이나 팔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마진이 붙을 일이 없을 건데 어디서 돈이 나오지? 가만히 보니까 회사는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광고비 쪽으로, 유통비 쪽으로 그 매출의 기준을 해서 돈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되느냐? 처음에는 돈이 안 되지만 차근차근 이 제품이 좋아서 생활 속에서 브랜드 체인지 할 사람들을 계속 모으면 되겠구나. 이게 딱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 발생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내가 물건이 좋아서 써보는 거예요. 나 혼자 쓰니까 소득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근데 내가 써보고 좋아서 알렸어요. 알렸더니 주변 지인이 안면에 사주기도 하고 내 유창한 설명에 사먹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제품을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계속 케어하고 가르쳐 드렸더니 그들이 소개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비자, 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품만 쓰려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사업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자의 트레이닝과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리키다 보니까 어느새 나에게는 매출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예를 들어서 내 사나이의 매출이 1억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 1억 원치에 해당되는 광고비, 유통비, 홍보비가 나에게 매달마다 자산소득처럼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보니까 다단계 판매가 1년에 약 5조 가까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었고 이 5조 가까운 매출은 블랙야크나 노스페이스나 머렐 같은 우리 등산복 파는 데 있죠. 그런 메이커들이 다 모여 있는 아웃도어 시장보다 더 큰 매출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5조의 매출 중에 우리 한국은 35%를 반드시
광고하고 홍보한 사업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35%는 어느 누군가가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35%의 1조 5천억 원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가져갔던 수당입니다. 누가 가져갔냐는 거죠. 근데 왜 내 주변에는 가져간 사람이 없느냐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와보시면은 가져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억의 매출뿐만 아니라 더 큰 매출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배우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네트워킹 시키는 기술을 익히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의 발생 원인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죠. 하면 안 된다, 망한다, 손해본다, 잘 되는 사람 못 봤다, 주변 질 있는다, 영업이다, 주변 사람의 시선 등. 근데 어찌 보면 기존의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치킨집을 차려도 이런 소리 들어 먹어요. 야, 주변에 치킨집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것도 차리냐? 커피숍 차리면 널리고 널린 커피숍인데 차리냐? 그러는데 정작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금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아무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공은 누구나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누구나 아무나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공은 누구나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다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사다리인 이유는 투자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 일을, 사업 노하우를 공짜로 가르쳐 주니 내가 이것에 대한 Q&A, 즉 이 질문에 대한 답만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 법을 만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김태수 박사님이라는 분이었고,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글로벌 원의 고문입니다. 예, 이분이 쓴 책, 한국 사회의 최고의 기회라는 책을 제가 집중해서 읽어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미국과 일본에도 있었구나. 미국과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먼저 앞서 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럼 먼저 앞서 나가 있으니 당연히 이 유통체계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이미 겪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유통 채널이 저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유통 채널은 바뀝니다. 슈퍼마켓에서 대형 할인 매장, 인터넷 홈쇼핑, 생활이 바뀌면 바뀔수록 유통 채널이 바뀌는데 그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도 우리의 생활상과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나온 유통 채널이지 하면 망하고 하면 더 망하고 다 망하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떡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왜 놀라느냐? 들어와야 될 때에 들어와야 되는데 시절을 너무 앞서서 들어와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구나 아무나 쉽게 다단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진 벽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읽고 나서 더 희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더 떨어진다는 말이네. 이 벽이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시작하기 전에 시작한 사람들이 더욱더 잘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죠. 미국은 이미 네트워크가 뿌리 깊게 이 유통 채널로 만들어져 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면목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금수저거나 다이아몬드 수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흙수저였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계층 이동이 된 사례가 너무 많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70% 이상이 가정주부입니다. 성공자들이. 그들이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말주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말 잘하는 기술,
물건 잡하는 기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네트워킹 시키는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더하기 빼기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잘 나간다는 영업 세일즈맨이 네트워크 마케팅 와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나가는 영업 세일즈맨은 자꾸 자기 생각을 더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자꾸 뭘 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데,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게 미국에서부터 일이 일어났으면서 미국의 가장 부자들이 됐던 부자가 됐던 그 직업군 중에 1위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일본을 지나서 한국으로 오면 반드시 나에게도 계층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면 네이버 들어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지식백과에 딱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유통 마진을 줄이고 그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회사 대신에 광고하고 유통해주는 그런 사업자들에게 소득을 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것이 영업과 다른 점이다 라는 말도 분명하게 적혀 있고, 이걸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는 순간 저에게는 유레카라는 쾌재가 불러지기 시작을 했고, 이걸 통해서 제가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 도구의 메나테크, 잘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생긴 지 2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도 10년이 넘은 회사고요. 그리고 중간에 특허 분쟁 소송도 있었지만 저희가 살아남은 굉장히 연구하고 과학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서 지금도 유지 중에 있고요. MTEX를 검색해 보시면은 투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줍니다. 예, 배당률도 굉장히 높고요. 얼마 전에 또 한 단계 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시세 차익을 많이 본 경우가 됐고요. 전 세계 27개국에 진출되어 있으면서 우리 한국은 2004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공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들여다보면 돈을 줘요.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직급자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기부를 합니다. 적십자 재단이라든지 이런데. 근데 이 회사는 참 웃긴 게 뭐냐면은 회사 자체가 이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어떻게 앞장서느냐? 우리가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영양소로 굶어주고 가고 있는 기아들에게 제품을 줍니다. 그러면 밥과 함께 섞어 먹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제제의 파이토 블렌드를 전 세계에 굶어주고 가고 있는 애들을 한 명의 소비자와 한 명의 기아와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5M이 미션 5 밀리언, 고객 500만 명을 만들면 전 세계의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500만 명의 애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그 프로그램이고, 지금 약 한 20만 명 정도 연결이 됐다 하는데,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나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이 M5M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가가지고 M5M 행사를 했고, 저희 아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메나테크 그 본사 인스타그램에 저희 아들이 애가 애를 기부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하는 회사고요. 유통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유통만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반드시 제조부터 유통까지 원채널로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저희가 특허 분쟁 소송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법률적인 부분은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나테크에 대해서 소개했던 그 종군당 사보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비타민 시대와 항산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세포 면역의 시대로 들어서게 됐는데, 세포 면역의 시대의 가장 독보적인 회사가 바로 미국의 메나테크라는 회사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군당도 그 메나테크의 세포 면역의 시대에 앞장서서 그 기술을 배워보자라는 말이 종군당 사보에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에는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들에게 고하기를 미국의 메나테크처럼 이런 글리코 영양소의 기술을 가지고 우뚝 선 메나테크처럼 저 우리나라도 뭔가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자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떠기도 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회사의 산업 분야는 의학 대체 웰니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고, 특히나 영양소 분야에는 많은 회사들이 자기네들 회사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먹어보십시오. 다릅니다. 그 앞에 있는 N사의 파 땡땡도 그렇고 여기 H사도 그렇고 다 먹어보십시오. 먹어보면 이 달라요. 자기 전이나 아침에 뭐 빈속에 뭐 비타민 먹으면 어떤 분들은 속도 쓰리고 또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뭐 토하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비타민C 먹고 자도 카탈리스트 먹고 자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진짜 질이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뭐 생활용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분야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계층 이동을 하려면 내가 일한 만큼 정확하게 소득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 소득이 정확하게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직급 체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세성 소득, 연금성 소득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사분면의 일을 할 수 있는 종류 중에 가장 안전한 시스템인 이유가 우리가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돈 들어갑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돈 들어가고 대출을 내야 됩니다. 하다못해 물건 어디 나르려면 봉고차 하나 사야 되고요. 하다못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면은 80만 원짜리 알바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돈이 아예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점포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제품을 먹어보고 이게 좋은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없으면 절대 이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막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1, 2년 지나보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을 가만히 검색해 보면 제품도 안 먹어요. 그럼 이분은 네트워크를 하신 겁니까? 돈을 버신 겁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제품이 좋아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메커니즘이 이 제품 너무 좋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개를 해줘야 되겠네. 이런 선한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최고 직급자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편하게 살고 너무 좋거든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해가지고 막 시작을 하는데 돈 때문에 시작하면 잘 안 됩니다. 하다 보면요, 안 해요. 안 하면 제품이라도 좋아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사업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 출발이 제1은 제품이 너무 좋아서입니다. 제품이 너무 좋아서. 특히나 저희는 독보적인 아이템인 글리코가 있기 때문에 이 글리코가 너무 좋은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3년차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아직까지 백신 안 맞았거든요. 네, 뭐 걸렸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안 걸렸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 고객 중에 걸렸던 주변에 막 옆에서 침 튀기면서까지도 이야기했던 성가대 이 단원 중에 한 분도 저희 제품 먹는 고객은 또 안 걸렸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제품 정말 면역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 맞구나 느끼는 거죠. 그러면 나부터 먹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치약, 칫솔 그냥 마트 가서 사는 것보다 메나텍 바꿔보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회사 칫솔 한번 써보셨습니까? 정말 좋아요. 네, 타사 거 다 써보세요. 그리고 페리오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며칠 안 지나가지고 다 해지고 안에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긁어내지 못합니다. 저희 진짜 좋습니다. 네, 치약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샤워할 때 샤워젤. 제 고객은 샤워젤로 샤워를 하면 온천 갔다 온 것 같대요. 그만큼 좋고, 그 다음에 샴푸, 비누도 있고요. 우리 딥클렌징 있죠. 이거 전부 다 저희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뭘 먹습니까? 비타민 미네랄 먹습니다. 저는 OSB 먹습니다. 먹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차가커피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들어가요. 어차피 슈퍼에다가 돈 갖다 주지 말고 메나테그로 이렇게 모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3인 가족이면 얼마입니까? 60만원입니다. 이거를 내 친구에게, 내 동생에게, 내 모임에 나가는 지인에게 알리는 거예요. 어차피 쓸 건 메나텍에서 써봐라. 알리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비자들도 나오고 부업자도 나오고 사업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주변에 써보고 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다운라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밑에 80만 원짜리 매출이 일어난 사람 다음에 70만 원은 80만 원을 일으킨 분이 가져가야 될 매출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회사는 타고 올라가고 제일 처음 광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부터 시작을 해서 매출을 매겨주기 때문에 이 매출도 제 매출이에요. 그러면 매출 기준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내 매출에 해당되는 보너스를 받고 나면 끝인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각자가 일한 만큼의 매출에 따르는 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윈윈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벌어지느냐? 제가 제 동생에게 알린 거예요. 야, 매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딸내미 둘이도 이거 바꿔. 막 바꾸니까 맨날 링겔 맞고 돌 지나기 전에 이렇게 링겔 꽂았던 제 조카가 이제 3살, 4살이 됐는데 감기도 안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엠토를 찾는 거예요. 특히나 그 제 조카는 엠토를 그냥 맹물에 타 먹습니다. 퓨어도 안 섞어 먹어요. 네. 맛있대. 네, 그렇게 하니까 엠토가 맨날 나가겠죠, 맞죠? 근데 제 동생이 그거를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 학부모들한테 알렸더니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 매출이 나와요. 400만 원 매출이 제 동생이 담당을 합니다. 두 번째, 제 친구 알린 거예요. 300만 원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친구도 각자 고객이 있겠죠. 이웃이 200만 원. 모임에 나가는 친구한테 알렸더니 이 친구는 안 먹겠대. 그럼 안 해도 돼. 네. 나는 내 길 가는 거고, 네 갈 길 가는 거고. 맞죠? 그러면서 내 동생이 400만 원 매출이 나오니까 400만 원에 맞추어서 보너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저 400만 원 정도면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보너스가 매달 나와요. 200만 원 정도면 10만 원 정도 보너스가 매달 나옵니다. 근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은 동생은 400만 원 매출에 해당되는 보너스를 가져갔지만 저는 400만 원, 친구 300만 원, 이웃 200만 원을 도와주고 나는 총 900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자가 됐다 해서 900만 원에 맞추어 가지고 저에게 보너스가 나와요. 이거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나쁘지 않죠. 한 달에 50만 원. 그것도 꾸준히. 이게 꾸준히 나온다라는 뜻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냐? 내가 살아가면서 50만 원이 꾸준히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은 내 차가 바뀔 수도 있고 내 집 평수가 바뀔 수 있는 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의 대출금에서 100만 원 더 정도 낸다 생각해 보세요. 집 평수가 바뀔걸요 아마? 그 정도로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내 생활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가 동생도 친구도 이웃도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을 더 도와가지고 이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왜요? 그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들이 성공하기 원하니까 내가 가진 노하우를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900만 원 정도 매출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내 동생에게 800만 원 정도 매출을 일어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친구 300만 원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웃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 나갔던 친구도 내가 자꾸 바뀌는 걸 보고 자기도 하겠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각자에 맞는 보너스를 받아가고 특히나 제 동생은 8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제가 아까 받았던 5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 1,500만 원의 매출이 합산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100만 원의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실버인이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게 이 돈이 된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동생을 실버이디 1,500만 원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자로 만들어주고 친구, 이웃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도 제가 더 도와줘가지고 제가 골드이디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50만 원 벌던 동생은 100만 원 받아가고 저는 골드이디가 돼서 200만 원을 받아가니 이게 나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골드이디 정도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행도 보내줍니다. 여행을 보내주면 특히 이 여행 보내줄 때 부부는 동반 1인이 무료거든요. 반드시 남편분이나 와이프분 모시고 가십시오.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우종민 사장님 사례도 그렇고요. 주변에 GIP 같이 갔다가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배우자 남편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내 동생을 골드 1위급으로 만들고 내 친구들과 이웃을 실버 1위급으로 만들면 저는 PD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서 또 여행을 또 가요. PD 서밋을. 그래서 이렇게 화보에도 실리고 미국 본사에 나가서 명예의 전당에도 사진이 걸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메나텍의 소득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구하면 연봉 얼마 받습니까? 4천 받으면 많이 받을걸요? 전. 네. 대기업 가면 한 6천? 세금 다 떼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5천 세금 다 떼면 2021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받을까요? 나누기 12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5천 나누기 12 하면 안 됩니다. 예, 다 떼고 나면요, 340만 원 받아갑니다.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가요. 예. 자, 그러면 연봉 5천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기 지금 청년분들 계신데 연봉 5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하려고 4년제 대학,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이제 지방대인데 지잡대라 그러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가면은 연봉 4, 5천 못 받습니다. 적어도 인서울 나와야 돼요. 그럼 인서울 나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등골이 빠집니까? 생활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고 학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나와서 연봉 5천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다들 어디로 갑니까? 공무원. 왜? 160만 원, 2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공무원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연봉 4천만 원 이상으로 버는 사람이요, 15%도 안 돼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12%죠, 맞죠? 네. 그 정도 규모인 겁니다. 근데 우리 메나텍에서 내가 PD라는 직급을 달성한다. 상위 1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PD라는 직급이 이번에도 우리 글로벌 원그룹에 행사 있었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20대들이 PD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70대 어르신도 PD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몇 년이 걸렸느냐? 아닙니다. 이성재 사장 같은 경우는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계층 이동을 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 열정, 인내,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래, 나는 내 갈 길 간다라는 그 고집,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바꾸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있으면요, 충분히 글로벌 원 그룹에서요, 시간의 문제이지 직급은 다 갑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거절과,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것과, 애매하게 거절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쉽게 포기를 하세요. 저도요, 이 사업 처음 할 때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동문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인간성 나쁜 건 아니죠, 맞죠? 예, 인간성 나쁘거나 뭐 인생 뭐 오타쿠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동문회에 있던 많은 후배들이 결혼식 때 청첩장을 안 보내더라고요. 이러면서 제가 죽이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전부 저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들어간 친구들이거든요. 저보다 1년 후배들. 근데 그 친구들 지금 다 제 고객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네가 이거 먹어야 된다. 사업해야 된다. 그들은 안 들을지라도 계속 가서 이야기한 거.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층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메나텍밖에 없던 걸요. 그러면은 그들이 나에게 이 터부시하는 거, 천대시하는 거, 배관시하는 그런 눈빛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친구가 내 망했을 때 100만 원도 안 빌려줄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 스폰서는 자꾸 성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나는 계속 멀어지느냐? 내가 한번 해보니까 거절당하거든요. 네, 전화 안 받거든요. 맞죠? 네, 연락 안 되죠? 네, 연락 안 돼도 계속 보내십시오. 당연히 그럽니다. 네. 그리고 제품 먹다가 또 뭐 합니까? 반품해달라. 이게 내한테 안 맞느니, 먹었느니, 잠이 오니, 안 오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하고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이 직급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PD 이상의 직급들, 실버 PD, 골드 PD, PPD, 그리고 크라운 PPD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내 인생을 바꿔보시는 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행도 있죠. 첫 번째 여행이 골드 ED만 Q만 계속 하시다면 GIP도 있고, 메나페스트도 있고, 그리고 PD 서밋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많으니 힘들어도 끝까지 한번 참아보시고 스폰서 믿고 시스템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인생이 계층 사다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확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만 꾸준히 한다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내 인생이 바뀔 것이고 내 가문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고 열정을 부리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